자. 자, 9시 13분. 네. 설 명절이 지나서 다시 월전시 방송 네.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오늘의 주제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대동여지도 일기를 위한, 네. 대동여지도를 위한 지역 뽀개기를 하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어떤 수많은 뭐 감정들과 현장에서 느낀 자, 뭐 제목만 얘기하세요. 네. 제목이 지금 세 줄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갑자기 네.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자, 네. 그러면 오늘의 제목은 간단하게 네. 대동여지도 맛보기와 아, 네, 대동여지도 맛보기와 술렁이는 네. 자, 연초부터의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네. 제가라님, 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아침엔 따뜻한 웃음으로 문을 열고 낮에는 활기찬 열정으로 일을 하고 아유. 저녁엔 편안한 마음으로 네. 하루를 마치고 싶은 부동산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간단하죠? 네, 정말 간단하시네요. 네. 네, 저는 또. 네, 신은 여사님.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이지만 행복은 셀 수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애청자, 애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은 여사입니다. 네, 오늘은 감기가 흠뻑 들린 신은 여사의 섹시한 목소리. 네. 네. 코르메이 소리. 네. 네. 노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밤거리. 한국장님. 너무 이 바쁘게 네. 계속 네. 지금 저희 뭐 자료 편집하고 이러느라고 사실 제 인사말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난주에 설 명절도 지났고 해서 저는 그냥 훈훈한 덕담으로 네, 우리 2018년도 무술년 한 해 동안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히 함께 하시고 네, 그리고 매일매일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는 월전시뱅 황금 배짱입니다. 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오늘 조금 인사말이 좀 빈약하네요. 그게 가장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에 굉장히 네. 모든 위로가 다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좋은 말은 그냥 여러 번 하셔도 과하지 않다고 우리 생각해요. 왜 전화도 여보세요 안 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따로 시작하면 좋겠다. 네. 정말이야, 뭐. 사실이지? 막 이렇게. 자, 오랜만에 롤리울프님 들어오셨고요. 네. 우리 바다부이님, 네. 신콩이님.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설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 네. 올해 설 명절이 연휴가 좀 짧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너무 길었었나봐요. 원래가 네. 4일 정도 됐었는데, 그동안 뭐 추석 때도 막 6일, 7일 막 이랬어가지고, 왠지 좀 쫓기는 느낌. 네. 굉장히 좀 빨리 올라오고, 유난히 짧았지만 더 짧았잖아요. 네, 저희는 또더 짧았죠. 예, 또 명절 때도 또 현장을 또 아, 막 네. 방문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대동여지도 지역 뽀개기를 위해서 저희가 네. 명절을 또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명절 음식이 냉장고에서 아직 못 나오고 네. 있어요. 그렇죠. 못 먹어요. 먹을 시간이 없어요.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네. 어머님이 싸주셨는데 아직 못 네, 꺼내봤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네.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큰일 났습니다. 네. 배달 음식으로 한 끼 한 끼를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 음식. 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기 네, 때문에. 배달 민족이에요. 네. 다들 설 명절 그리고 네. 가족 친지분들 만나셔갖고 좀 행복하게 지내셨을 텐데 네. 아마 올 설 명절에도 네. 공통 관심사가 이제 주로 평창 올림픽, 네. 평창 올림픽하고 부동산 시장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은 좀 아무래도 요즘은 이 반가운 소리보다는 덜 반가운 뉴스들이 많은데 네. 평창 올림픽 보면서 좀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 많았었어요. 네. 깜짝 놀란 게 그 아이언맨. 그렇죠. 아이언맨이 그 저기 네, 마스크, 네, 마스크. 마스크. 네.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렇죠. 심지어 나름의 아이언맨 감독, 듯했죠? 네. 네. 아이언맨 그 화면하고 똑같았잖아요. 맞아요. 네. 감독이 네. 축하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네. 그렇죠. 아니 정말 스켈레톤 금메달 음. 따신 선수 이름이 윤성빈. 윤성빈 씨예요. 네. 그분이 막 스피드하게 내려오시는데 갑자기
우리가 많이 본. 그렇죠. 그 가면이 쫙 하고 내려오는데 정말 임팩트 있었거든요. 그게 네. 좀 아이언맨 정말 실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의 한 가면하고 장면 똑같이 보였어. 거기다가 그 가면을 쓰고 스피디하게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는 그게 정말 영화의 한 장면 너무 같더라고요. 인상적이었어요. 어디에 출동하는 정말 영화 같았어요. 근데 정말로 대단한 선수였죠. 굉장히. 그리고 우리 피겨 김연아 선수 은퇴 이후에 좀 누가 또 대활약을 할까 했더니 역시나 또 대한민국의 또 차기 주자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또 보셨군요. 이 추석 연휴에 이제 사람들이 아니 추석이 아니고 설 갑자기 추석이 너무 추웠어요. 계산하고 있었어요.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제 최대 관심사가 또 향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연초하다 것인가. 보니까 이제 식구끼리 모이면 또 가장 핫한 게 또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했지만 나는 그냥 지방에 저기 나만 살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가격은 영원히 오르지 않고 그런데 서울은 얼마 올랐다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보이지 않는 형제지간에도 경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설 명절에 만난 그 가족 친지들한테 질문 공세로 바빴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또 이제 본인들이 궁금했던 거를 또 고세를 또 물어보시느라고.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도 이제 뭐 전국적으로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데도 분양만 했다 하면 그냥 몇십 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양극화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서 서울은 아직은 미분양 이런 게 없는데 지방은 부산 같은 데가 그 불패 지역이었던 부산이 벌써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점점 갈수록 지금 계속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을 계속 해도 규제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저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자기가 40년 늘린다는 그 사자도 꺼내본 적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좀 다시 다른 말로 이제 단어로 바꿨죠. 그렇죠. 이제 다시 이제 꿈틀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재건축 이제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무엇 건축을 할 때는 거의 100년을 보고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조적이나 한 30년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적은 가만히 놔둬도 30년을 봐요. 그래서 법정 시상권일 경우에 그 한계가 그 기한이 이제 30년이거든요. 조적조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조적이 없잖아요. 벽돌로 쌓는 게 없고 다 콘크리트로 철근 콘크리트로 짓기 때문에 기본이 100년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모든 건축물이 물론 그런 골조는 그런데 들어가는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겨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졌는데 다 상수도관, 하수관, 심지어 오수관까지 터진 게 건물 골조는 멀쩡한데 그 안에 시설물들로 인한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설 명절에도 날씨가 완전히 풀려야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안 풀려서 공사를 못하는 지역들이 꽤 많았었는데 문제는 재건축 연한 40년 얘기는 입도 뻥끗한 적이 없다 그래갖고 그러면은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한다 그랬는데 결론은 대한민국 역사가 산업화 해갖고 저희가 80년대부터 좀 본격적으로 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40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급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지금 건물들, 주거용 건물들이 이미 지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도시재생도 이제 정체가 되는 것이고 그 도시의 노후화로 인한 또 비용이 또 많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그러면 그 안전진단 요건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결론은 정체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상 주민들이 좀 불편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근데 그 안전 진단을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모호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당장 이게 부서져 갖고 막 겉으로 봐가지고 막
벽에 금이 가갖고 네. 그 정도는 안쪽까지 대피해야 돼요. 어. 그 정도는 대피해야 됩니다. 대피해야 기준이 되는데도. 도대체 그래서 방구도 어디냐고. 못 껴요, 그 네. 정도면. 어디가 기준이냐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최하 등급 2등급 뭐 네. 이런 게 그러니까 정말 그 곧 이등급. 무너지는 등급들. 등급도. 네. 어. 이 등급이 이제 네. D등급 이하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A, B, C 우리가 이제 방배동만 보더라도 음. 조금 약간 가격이 높은 데 있잖아요. 네. 같은 방배동인데 같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노안인 건축물이 있고 노안? 그렇죠. 노안인 건축물이 있어요. 아, 또 네. 지을 때 약간의 자제, 그러니까. 적급 자재를 네, 쓰신 왜냐면 데들. 여기 좀 동네가 좀 약간 수준이 있는 동네는 네. 처음부터 집을 잘 져요. 음. 근데 우선 급한 대로 막 지어서 이제 장사 이제 건축하시는 네, 분들이 네. 일단 맞아요. 빨리빨리 수익을 지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사업성이 좋아야 되니까 네. 그러는 데는 후닥닥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데 있잖아요. 싼 자재를. 그런 데는 네. 20년이 이제 만 10년이 됐는데 20년처럼 보이고 맞아요. 어떤 그런 데는 거 있어, 20년이 진짜. 됐는데 네. 10년처럼 보이는 데가 맞습니다. 있어요. 예. 관리도 심지어 중요하지만 관리도 어. 중요해요. 관리도 중요하고 예전에 그 예. 태풍 불었을 때 한번 그렇죠. 뉴스에 나왔었는데 건물 외벽에 그렇죠. 드라이비트를 그렇죠. 붙였는데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냥 옷을 홀딱 벗었지. 그 장면이 한번 나왔었는데 정말 바람에 날아가는 그게 거의 마리린 네. 먼로의 그 치마를 네. 연상케 하는 그런 네, 그래서 후딱 날아가더라고요. 저번에도 네. 이제 우리 이제 정말. 저쪽 일기 신도시 중에 네. 우리 TV에 나온 적 있어요. 네. 요번에 좀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난방 이런 배관들이 다 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들은 그냥 이렇게 단독이나 이런 데 혼자 낡았으면 네. 말아서 교체하면 되는데 그 수많은 세대가 몇천 세대니까 전체다. 그거 다 하려면 힘드니까 네.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거실에 텐트를 치고 아. 그러고 주무시는 거예요. 추워서? 너무 추워서. 아, 세상에. 왜냐하면 하나가 안 돼, 다 노후됐잖아요. 아, 네. 나 혼자만 노후된 게 아니니까. 다 갈 수가 없네. 다 갈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계속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네. 야영 생활을 해. 집안에서. 아, 심지어 올겨울에 영하 16도, 막 17도 그랬잖아요. 네. 제가 난로가 고장나서 마트에 난로를 사러 갔는데 다 네. 품절인 거예요. 품절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유난히 추웠기 네, 때문에. 세상에,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주무실 정도면 난로를 안 뗐겠냐고요. 네. 다 난로를 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추우니까 텐트까지 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맞아요. 정도로. 그러니까 안전진단의 기준을 강화한다는 자체가 그게 도대체, 참 어떻게 네. 보면 이게 네.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거의 네, 떨어뜨리는 바닥으로 거죠. 심지어 네. 지금 한 24, 5년 된 아파트들은요. 네. 이번처럼 추운 때 뭐 옛날에 이렇게 하수관이나 이런 것들 그 옆에다가 뭐 스티로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네. 네. 낮에 빨래하지 말라고 방송이 나왔어요 아파트에서. 네.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네. 이 빨래하는 그 세탁 오수까지도 내려가면서 얼면서 붙으면서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역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아래층에서 역류가 돼가지고 네. 위에서 세탁기만 돌리거나 화장실 한번 물 내리면 난리가 나요. 네. 다 넘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네. 서울 시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다 새로 진 아파트만 있으면 다행인데 20년 차들 넘는 아파트들은 당장 네. 한겨울에는 빨래조차 못하는데 이게 먹고 뭐 빨래하고 씻고 이게 안 되는데 안전진단 강화 네. 이거는 조금 네. 이제 뭐 그 좀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31천하님 좋은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좀 지나면 공급이 느려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 네, 네. 그거예요. 이게 정말 이제- 꼭 짚어주셨네요. 네. 이게 도시재생 정체가 공급의 정체까지 와버리면 네. 그럼 나중에는 또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2014년부터 꿈틀거리면서 2015년, 2016년도에 집가들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공급량이 공급 부족이야. 없는 게 네, 또 맞아요. 한몫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추석이라네. 설 너무 이후에 좋아하시죠. 한 살 먹기 싫은 거죠, 지금? 네, 지금 나이 한살 싫은 한 거예요. 글자잖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운 거야. 그럼 서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명절. 설 이후에 네. 이제 사람들이 어떠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군이 중요시 여기잖아요. 아파트는 학군 때문에 전세나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사가 이제 보통은 추운 겨울이나 이제 더운 여름에 주로 네. 많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요번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어떤 걸 많이 갭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미 봄에 이제 봄에 이사철이기보다는 이미 추운 12월부터 1, 2월 달까지 거의 네. 방을 다 얻었잖아요. 학기 전에. 학기 네. 전에 보통은 없기 없죠. 때문에 네. 특히 학군 있는 데는 그러는데 갭 투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거의 이제 나름대로 있는 네. 유명한 그런 지역에 전세 물건이 조금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좀 잘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컷 이제 열심히 이제 명절을 세고 왔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전세가 안 네. 쌓여 있다 보니까 잔금 치를 날은 다가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임대사업자를 네. 특히 이제 신규 아파트다 그냥 한 동짜리 빌라든 그런 것들은 임대사업자를 내서 취득세라도 감면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어쩌다 보면 저희가 방배동에도 이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8평형이라 하더라도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잖아요. 네. 38평형이지만 네네. 합법적인 발코니 확장이 있어서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잠깐 이제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임대사업을 말씀해주세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이제 옛날에는 뭐 5채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한 채. 한 채면 되거든요. 네. 내가 이제 매입을 하는 건 단독주택 한 채, 집합 건물 이제 한 세대 네. 네, 이상이면 되고,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건축을 하신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2채 네. 이상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원래 85제곱미터 이하였는데 네. 그 149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가격이 이제 6억 이하였는데 6억이 이제 뭐냐 하니까 이제 공시지가 네. 네,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예.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강남은 이제 조금 이제 네. 해당 사항이 원래 없고 왜냐면 20 몇 평도 그렇죠. 예, 10억이 이미 넘어가요. 공시지가가 넘어가니까 네. 안 되고 지방은 3억 원 이하예요. 네. 지방은 3억 원이야. 왜냐면 공시지가가 6억 원이면 다 해야 돼 지방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빌딩도 되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5년 이상 어렵지 하는데 네. 또 이게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거주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지에 서울 같으면 이제 관할 이제 구청에 그렇죠. 하면 되고 이제 지방은 시군구청에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을 받으려면 최초 신규 분양주택만 돼요. 맞아요. 그것도 60제곱미터 이하만 100% 네. 감면이 되고 60에서 80은 이제 50%밖에 이제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취득세 내기 전에 그러니까 잔금일 전에 이 임대차 알아서 등록을 잘 해야만 취득세를 감면을 받죠. 네. 원래는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취득세를 감면을 받으려면 그래요. 얘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물건지 관할구청에 해야 돼요. 그거는 또. 등록해야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네, 절차가 음. 거주지 관할구청에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네. 또 본인 거주지 세무서에 가서 이제 구청에서 사업자 나오면 등록.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또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건지 구청 가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또 제출을 하셔야 그걸 됩니다. 해야 돼요. 엄청 복잡해요. 네. 그거는 계약 후 또 30일 이내에 또 네, 해야 네, 돼요. 네. 그걸 또 만약에 안 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을 네. 안 했다? 그럼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천만 원 굉장히 이하에.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또 임대사업자를 하는 이유는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 배제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배제 신청을 굳이 또 해야만 해요. 합산 네. 배제 시. 그리고 그렇죠. 그게, 네. 그게 저기 때 안내문이 와요. 오던데. 네. 네, 안내문이 와요. 네. 8월인가 9월쯤에 오는데 그거 네. 잊지 마시고 네. 그냥 아예 뭐 세무서에서 뭐 안내하지 마시고 배제 신청을 꼭 임대사업자 낸 거는 네. 그렇죠. 요거 다 해야 냈다. 돼요. 저희도 옛날에 이런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세무서에다 하는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했을 때 열심히 뭐 열채 가지고 있는 거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그래- 했군요, 현황 신고를. 그래서 네. 그랬더니 다 빼죠. 네, 이제 전화를 해야 돼 그런 네. 경우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음. 땅을 사서 신축 판매업으로 낸 거기 때문에 사업 네, 속에. 이거는 별도 합산을 해야지 네. 이렇게 종합 합산을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해야만
우는 아이한테 전 네. 한번 준다고 그래야만 빼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네. 그냥 세금 폭탄 맞습니다. 잠자는 자를 절대 보호하지 네.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한금 배장님 일일이 찾아가야 말씀하신 돼요. 그 물건지 세무서에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할 경우에 아까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또 물건지 세무서에다가 아니 물건지 구청. 아니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또 네. 해야 돼. 임대사업자 한 그건 다음에. 물건지 아니고요. 거주지예요. 거주지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네. 그 저기 재산가 임대에 계실 네. 10일 전에 임대 신고를 안 하면 임대 신고를 또 해 그 등록한 거 가지고 네. 그렇지 그게 않으면 물건지 구청. 그럼 그것도 가태료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물건지 저기 주소지에 하고 근데 최초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네.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 그냥 물건지 해도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주지에 하고 아 구청 구청 재산세과예요? 아니 주택과. 구청 구청은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청 주택가에다가 그 자기 거주지 관할에다 하는 네, 거예요. 거기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한 다음에 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도 네, 하고. 그거는 신고는 물건지. 표준 임대차는 그 구청에다 하는 거예요. 네, 물건지 맞- 구청. 네, 네. 하고 가면은 또 세 번에 안내를 하네, 또 세 번. 친절하게 또 그리고- 해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 근데 네. 전화를 해봤는데 모르죠 또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네. 바꿔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네. 임대차 담당이 아니어서 저기 바꿔줘. 다른 또 과 한참 그냥 또 계속 리바이브를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또 담당자가 아니어서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세 번째야. 네. 이게 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도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네. 영원히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정말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땐 항상 이름을 물어봐야 돼요. 네. 네, 공무원들은 이름을 물어보면 그렇죠. 그때부터 좀 네.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사업자를 네. 저희가 3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지 5년 임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황금 발장님이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게 미리 그 4월 1일이 되기 전에 네. 미리 지금 우리가 잔금일 전에 그렇죠. 미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연 5%밖에 못 올리잖아요. 네. 그거를 한 번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부여가 됐었잖아요. 네. 예, 그게 또 팁이야. 네. 되게 중요했었어. 네. 그래서 네, 그 날짜를 좀 잘 맞춰야 되는데 네, 네. 그 날짜에 해당될 때만 해당이 돼요. 네. 내가 만약에 잔금일이 이제 매입을 했어. 매입을 했는데 잔금일이 4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은 해당 사항이 없고 네. 4월 1일 전에 네. 내가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잖아요. 잔금일 전에 네. 잔금일 전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돼. 네. 예. 그럴 경우에 요번에 이제 제대로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등록하고 나서 한 번 더 2년 후에 한 번 더 그냥 5% 제한을 없이 한 번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임대사업자.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또 저희가 네. 연락이 왔을 때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네. 예, 근데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구청 예. 담당자들도 그 내용을 몰라요. 몰랐죠. 예. 네, 그래서 구청 이제 조금 똘똘하게 일을 잘하는 구청 담당자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죠. 네. 심지어 이제 다른 구청 담당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서류도 잘못 받아가지고 네. 맞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단서리 한 번만 더 가지고 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네. 이름을 물어봐야 돼. 아니 이름을 물어봐도 그게 이게 네. 바뀐 거라 네. 아마 그거를 발의한 사람도 이제 잊어버릴 그러니까요. 정도예요. 법이 하도 이제 하도 많이 바뀌기 바뀌니까. 때문에. 네. 네. 그리고 파리 대책 아니, 막 근데 이런 것들도 막 실제로 가서 등록하러 가서 봤더니 음. 담당 공무원들이 2명이 있는데 안쓰럽더라고요. 한 명은 베테랑이고 한 명은 또 신입을 옆에 붙여놨는데 아. 일이 그게 한두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줄 서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일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아, 오죽하면 네. 밤 11시까지 아,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네. 서류가 하나 빠졌다고 그걸 어. 자기네가 못 챙겼다고 미리 말씀 못 야근하는구나. 드렸다고 네. 밤 11시까지 야근을 해서 아이고 음. 해당 공무원들도 굉장히 좀 애로가 많구나. 제가 놀랬던 게 구청 지금 야근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데 네. 구청 갔을 때 예. 저희가 11시 30분 딱 되면 그때부터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업무가 마비가 돼. 근데 정말 6시 교대로 먹어야 되니까. 6시 땡 하면 퇴근했을 텐데 깜짝 급했나 놀랐어요. 보다. 네. 예. 왜냐면 이제 6시 떼하는 부서도 있고 여기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지금 많잖아요. 너무 많이 각 밀려있다. 구청별로 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 정도로 줄을 막
그 하루 종일 음. 4명, 5명씩 줄을 서 있을 정도면 네. 그 업무 배정을 한 네. 명을 더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참을 붙여놓으니 일을 2번, 3번 하고 있고 아. 바빠 죽겠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물어봐요. 네. 모르니까 또 물어봐요. 아니면 옆에 차라리 그거를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잘하는 공무원을 문의를 하게 하고 그 사람은 업무 처리를 네.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일이 손발이 잘 안 아. 맞으셔.